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 리뷰할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는 동화예요. 작가 오승희가 그린 건데 활발하진 않지만 나름 뭉클한 동화 7가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7개 다 괜찮은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내 친구 용우, 하얀 깃발 우리 집, 그리고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각자 별도기 때문에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고 7개의 스토리라는 거를 알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친구 용우인데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만 낳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형제 자매가 많았을 때는 통상 공부 잘한 형에 눌려 있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었죠. 그게 바로 용우인데요. 보통 차남은 치입니다. 장남한테 눌리고 막내한테 치이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일남 4녀였는데 막내는 좀 귀여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일남이라고 아들이라고 뭐 우대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집은 전혀 그렇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누나는 쪼끔 큰딸이라고 우대를 받았던 것 같고 확실하게 우대를 받았던 건 막내였어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는데 그때도 보면 나갈 때 5 다 데리고 갈 수는 없었고 둘을 데리고 나갔는데 넷째하고 막내를 어 데리고 갔고 제 바로 밑에 있는 셋째는 중간에서 못 데리고 갔죠.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올 때 보통 과자를 하나씩 에 손에 들고 왔는데 제 밑에 있는 동생 건 안 갖고 와 가지고 뭐 위에 둘은 뭐 그렇다고 치고 좀 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되게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귀여움을 받은 막내나 아니면 뭐 좀 우대를 받았던 누나보다도 그 발이대기 같은 제 동생이 결국은 어머니를 모신다는 거죠. 보면 차남이 장남에 비해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장남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대를 받고 맞으니까. 막내는 낳은 지 얼마 안 됐고 제일 어리니까 또 어떤 가만히 있어도 귀여움을 받는데 중간에 낀 저같이 뭐 둘째나 아니면 뭐 중간 같은 경우는 정말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다르지 않으면 관심을 끌기 어려웠죠. 그래서 차남은 보통 강한 생활력과 노력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왕대의 난도 어찌 보면 그랬던 거죠. 그 태조 이성계가 첫 부인한테 많은 아들을 낳지만 하나 둘 셋 넷 5 이나 낳네요. 그런데 보통은 첫 부인보다는 두 번째 부인이 더 사랑을 받죠, 더 젊고. 그 두 번째 부인이 낳은 게 둘 이었죠. 그중에 인제 막내가 아마 그 왕위를 물려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왕자의 1차 왕자의 난이었고 그래서 그거 다 죽여 버리죠. 다 죽여 버리고 이복동생이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더 슬픈 거는 동복 동생들까지 동생이 아니죠. 형이죠. 또 죽이게 되는 게 2차 왕좌의 난입니다. 원래 1차 왕좌의 난으로 해서 제일 큰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큰형은 죽었고 둘째 형이죠. 둘째 형이 어 올라가죠. 즉위를 하죠. 그런데 실세는 그 밑에 있는 방원, 방원이 나중에 태조가 되죠. 태종이 되죠. 그래서 태조 다음이 정종, 그다음이 태종, 세종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태조, 태세, 문단세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데 저는 뭐 그렇게 외지는 못했고
그게 2차 왕조의 난입니다. 뭐 어쨌건 차남은 장남이나 막내가 아닌 이상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우는 차남이어서 게다가 또 형이 워낙 그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때는 지금도 뭐 그렇지만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기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어 달리기를 1 등하면서 인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걸 인제 주인공에서 용우는 친구고요. 주인공이 인제 화자의 입장에서 도와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내 친구 용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볼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당 딸 얘기예요. 무당 딸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많이 천대를 받았죠. 무당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아래 것이었고 그리고 보통은 부유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다른 학교에 전학을 갑니다. 전학 가서 인제 거짓말을 치죠. "나는 부잣집 아이고 뭐 무당이라는 얘기는 절대 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그녀도 자기보다 더 안 된 형편이 안 된 미선을 만납니다. 미선은 자기는 뭐 집안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미선은 할머니가 몸이 아프시고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녀를 보고 반성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었나요? 저는 톰 소여의 모험을 읽으면서 거기도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모 톰 소여도 고아죠. 이모하고 사는데 이모가 막 혼을 내키면 잘 때 인제 원래는 혼을 내키면 자기 전에 풀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부모도 완벽한 게 아니거든요. 부모 역할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자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내가 죽어가는데 이모가 제발 미안해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데 용서를 안 하고 눈을 탁 돌리는' 그런 소년 심리를 갖다 설명을 하는데 저도 거기엔 많이 동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무당 딸에서도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무당 딸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은 "나는 부잣집 딸인데 뭐 유괴를 당했고" 이건 올리버 트위스터 스토리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잣집 엄마가 날 찾으러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보통 때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혼을 나거나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나도 부잣집 아들인데 어 버려져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지금 소위 말하는 그 거지 아빠 왕자와 거지에 보면 아버지가 왕자가 오니까 바뀌어 가지고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나의 아버지는 부자고 착하고 뭐 힘도 세고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여기도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신분 교환을 왕자와 거지가 했지만 결코 자기가 이상적으로 바라봤던 거지의 자유스러움 혹은 왕자의 부유함이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다시 돌아가죠. 그런데 그게 꼭 그 원상태로 돌아간 게 이게 원래 톰 소요의 모험을 쓴 마크 트웨인이 어 실제 사실이 아니고 어떤 상황만 가져온 거거든요. 이 왕자가 오래 살지는 못해요. 11 살인가 죽일래서 한 성년이 되기 전에 어쨌든 죽었어요. 그러면서 인제 여왕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때 성골들이 딱 끊어지면서 여왕들이 나왔죠. 선덕 여왕, 진덕 여왕 그리고는 결국 진골 시대로 넘어가서 김춘추가 어 무열왕이 되곤 했죠. 영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왕자가 죽으면서 왕자는 없어지니까 공주가 인제 여왕이 됐죠. 메리, 퀸 메리랑 엘리자베스 퍼스트 이렇게 내려가는 게 영국 튜터 왕조인가요? 그쪽입니다. 어쨌든 차라리 좀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아는 거지가 그대로 그 자리에 눌러앉으면서
백성들을 좀 더 편하게 해 주는 게, 그러면서 오래 어 뭐 성인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진 않고 거지는 오래 살거든요. 그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사실대로 정직하게 하는 게 맞지만, 이게 권력 쪽으로 가면 사실보다 그 권력이라는 건 사실 왕권 신설보다는 사회계약설,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신이 있어서 왕을 정합니까? 그리고 그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다만 백성들이 한테 좋은 사람이 권력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거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영국 국민이나 이런 세계 사람들한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이 바로 이 표제이기도 한 할머니를 따라간 매주예요. 자, 매주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할머니 때는, 저희 할머니는 매주를 하셨어요, 매년. 근데 저희 어머니 때만 돼도 안 했던 것 같고, 요즘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전혀 하질 않죠. 저희 집사람도 그냥 매주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그냥 미소가 싸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중국 가게가 한국 가게보다 더 싸고, 된장보다는 고추장이나 된장도 팝니다, 중국 가게에서. 그런데 된장보다는 미소가 더 싸거든요. 맛은 뭐 비슷하고, 물론 뭐 된장이 더 낫긴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은 메주를 모를 수도 있는데, 메주는 간단해요. 그냥 콩을 삶아 가지고 그거를 어 뭐죠? 블릭 형태로, 여기 보이시죠? 벽돌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게 메주입니다. 왜 삶냐고요? 콩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이, 우리가 필요한 게 3대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중에 단백질을 콩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콩을 먹으면 방귀를 낍니다. 그게 소화가 좀 덜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콩을 삶으면 소화가 좀 더 쉽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발효시키면은 발효균이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분해를 해요. 아미노산이 사실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좋은 점은 아미노산은 감칠맛을 냅니다. 그래서 어 사 콩을 삶아서 그거를, 여기는 안 나오는데 보통은 새끼줄에 구워 가지고 처마 밑에 달아 놓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게 좀 어렵죠, 공해 때문에. 그런데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새끼줄에 원래 그 발효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기 쪼끔 보이는데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게 균이에요. 곰팡이죠. 그러니까 좋은 곰팡이에요. 그게 메주고요. 메주를 소금물에 넣으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소금물 항아리거든요. 넣으면은 이게 동동 떠요, 비중이 1 보다 작기 때문에. 1.02 정도가 되겠네요, 소금물이니까. 그리고 거기다 숯을 넣습니다. 숯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나쁜 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발효균은 괜찮아요. 그리고 매운맛을 위해 고추를 좀 넣죠. 그럼 이게 동동 떠다니면서 발효가 지속됩니다. 원래 메주에서 발효가 되던 게, 이게 소금물에 들어가면 발효가 지속이 돼요. 만약에 이게 가라앉았다면, 비중이 1 보다 컸다면 발효가 안 되겠죠. 이거는 호기성 균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1년 이내 정도가 되면 간장이 됩니다. 위에 뜨는 게 간장이고 밑에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게 바로 된장입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되면 그 가라앉은 된장이 다시 풀어 헤쳐져 가지고 진장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간장은 오래될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막걸리죠. 막걸리도 쌀을 갖다가 발효시키면, 그리고 두면 밑에 가라앉는 거는 막걸리가 되고, 그리고 위에 뜨는 거는 청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고요. 아주 밑에 가라앉은 거는 고체부는 술지개미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강지처라는 게 바로 그 강이라는 게 그 찌꺼기거든요. 예전에는
먹을 게 없었을 때는 술 찌꺼기를 갖다가 먹곤 했습니다. 이것도 칼로리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술에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백산맥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먹을 게 없을 때 그 술 양조장에서 술 찌꺼기를 갖다가 먹곤 했는데 이 어른들은 괜찮은데 애들이 그걸 먹으면은 인제 완전히 취해 가지고 갈치자가 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굶는 거보다는 술을 취해도 뭔가 먹는 게 나으니까요. 이렇게 메주는 간장과 된장을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고요. 고추장이 원료이기도 해요. 고추장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것도 두 단계인데 엿기름물하고 찹쌀가루를 먼저 섞습니다. 그걸 장밥이라고 하는데 엿기름물은 어디에도 쓰냐 하면은 식혜 아시죠? 식혜는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달콤한 물입니다. 달콤한 물에다가 찹쌀가루를 넣은 걸 발효시킵니다. 뭘 넣어서 발효시키냐면은 메주가루하고 고춧가루를 넣어요. 고춧가루는 매운맛을 위해서 넣고 메주는 말 그대로 발효균이 있죠, 이 안에. 그렇게 넣는데 그냥 넣으면은 이것도 공기랑 접촉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장밥을 어 졸입니다. 졸여 가지고 물이 안 들도록. 왜냐하면 메주나 고춧가루는 밀도가 1 보다 크기 때문에 밑에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발효가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졸인 장밥과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어서 밀봉을 해서 응달해서 발효시킵니다. 그럼 고추장이 돼요. 물론 여기에 이것저것 넣으면은 다른 맛이 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메주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반찬이었어요. 예전에도 남한산성 같은 데 보면은 적이 침략을 하면은 보통 남한산성으로 가서 농성을 했거든요. 음식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때는 쌀하고 간장이었습니다. 쌀하고 간장이 있으면 뭐 일단은 충분하진 않지만 먹는 데 별 지장이 없었어요.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 혼자 가 가지고 어 취업을 했을 때 도시락을 어떻게 싸 갔냐면 김치는 일본이었으니까 냄새 때문에 싸 가기가 어려웠고 간단하게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밥을 해서 거기다가 간장을 좀 뿌리고 어 뭐죠? 멸치볶음 그걸 넣으면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영양분도 괜찮죠. 그런 도시락이 되곤 했습니다. 아마 남한산성에서도 그런 걸 했을 거예요. 밥에다가 간장만 넣어도 그런 대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뭐 거기다가 인제 뭐죠? 달걀 프라이를 넣으면은 아주 괜찮은 밥이 되죠. 자, 이렇게 중요한 메주를 지키려는 할머니가 있고 저희 할머니도 계속 하셨으니까. 근데 어머니는 그게 일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메주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 하는 손녀가 이게 바로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의 줄거리입니다. 저도 메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실제로 고추장은 만든 적이 없지만 된장은 만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새끼줄이나 여긴 도시기 때문에 제가 유학 중이잖아요. 시골이 아니고 도시라 별로 그렇게 에어 퀄리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발효는 못 시키고 다만 있는 된장에 콩을 삶아 가지고 그거를 믹서로 갈아 가지고 저는 빻지는 않고 빻는 게 없잖아요. 여기 절구가 없으니까. 믹서로 갈아 가지고 그거를 기존 된장에 같이 넣어서 된장 안에는 발효균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량을 좀 늘렸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이것뿐 아니라 저는 뭐죠? 그 우유로 발효시킨 게 있잖아요. 우유로 발효시키는 요구르트. 요구르트도 만든 적이 있어요. 요구르트도 간단해요. 그냥 우유에다가 그 요구르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요구르트 안에는 유산균이 있거든요. 그 유산균이 우유를 갖다가 다시 요구르트로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늘리는 정도는 해 봤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매주 만든 건 안 가르쳐 주셨고 상황도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에 동화를 읽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느낀 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거는 어렸을 때
우리한테 어렵지만 힘차게 살아가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는 이 동화를 읽고 이거를 꼭 그 필독 도서로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대처에 대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대나무가 쭉쭉 자라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쭉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 마디가 있어야 돼요. 마디가 없으면 그 나무는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무도 보면은 잘라 보면 나이트가 있죠. 그 나이트가 어떤 거로 생기냐면은 겨울이 되면은 그 영양 성분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도 충분치 않고 햇빛도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이테가 중간중간 생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이 깻잎을 키워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베란다에서 키워 봤거든요. 저도 뭐 땅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상추나 깻잎 같은 거는 해면은 그 베란다에 있는 정도로 박스 하나 정도만 보통 사과 박스 정도 거기다만 하나만 해도 가족들이 충분히 먹습니다. 먹고 또 다음 끼니에 보면 또 커 있고 또 따서 먹으면 또 그만큼 커 있고 그래요. 맛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깻잎을 예를 들면 깻잎도 비료가 많으면 영양분이 많으면 깨가 아주 많이 열리죠. 그러니까 깻잎이 많이 커요. 잎이 커요. 그런데 영양분이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깨가 많이 열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게 결코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좋으면 좋은 대로 어 거기서 그만큼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좋은 점은 어떤 우리한테 교훈을 주진 않죠. 즐거움은 주죠. 하지만 어려움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한테 교훈만 주는 게 아니고 즐거움도 같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작가 오인숙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그 위키토피아나 뭐 어떻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용이. 내용은 좀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러한 동화를 쓴 배경을 알고 싶어 했는데 어 어떤 인터넷 자료는 없었고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어떤 유튜브는 아니죠. 네이버 TV에 있는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 작가의 글이 아마 교과서에 실린 것 같아요. 많은 작품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그중에 하나가 실렸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아마 우리 근처에 사는 작가 해서 아마 이분이 과천에 살았던 모양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이 매주 할머니 따라간 매주는 자기 시어머니랑 어머니 의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름 모든 작가들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동화 작가들은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 앞으로는 좋은 글을 쓰는 동화 작가도 많은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괜찮은 내용이고요. 아이들이 있다면 특히 읽게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